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교육 관련 인프라가 대도시보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공감 토크 토론 현장에서 미래교육과 진로 상담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소환 조사할 전망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특정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지시 유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북의 공공의료원 노동조합원들이 29일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시작하더라도 조합원 500여 명이 곧장 업무를 중단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미래교육과 진로 프로그램들이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보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공감 토크 토론 현장에서는 미래교육과 진로 상담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중학교 회의실에 학부모와 교직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 현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미래교육 정책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농복합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도시 학교에 비해 미래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진로와 진학 상담 프로그램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것들을 필요하는 코딩이나 또 진로 문제, 또 직업 문제, 그리고 입시 문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또 여러 정보 자원까지 잘 활용하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최영훈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정읍시와 연계해 코딩 등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열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에서는 학력 신장 등 교육 정책안도 공유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진로 진학 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체력 신장 방안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첫째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학력을 높일 것인가 하는 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아이들이 잘 공부할 수 있는 여건, 하드웨어에 관련된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우선 중요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해결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14개 시군을 돌며 학력 신장과 늘봄학교 등 주요 교육 정책을 소개하고 교육가족과 소통하는 자리인 공감 토크. 미래교육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주지검은 오는 31일 오전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며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업비 확보 내용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완주 군민참여연대는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 대상자에만 선정됐는데도 사업 예산 400억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며 안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안 의원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예산 400억 확보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북의 공공의료원 노동조합원들이 29일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 전북 네트워크에 따르면 29일 파업을 예고한 사업장은 도내에서 군산, 남원, 진안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3곳입니다. 노조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원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심각한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 확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3년 새 의료원의 연 입원 환자 수는 56.9%, 연 외래 환자 수는 22.6% 줄었습니다. 다만 파업을 시작하더라도 의료원 3곳에 소속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조합원 500여 명이 곧장 업무를 중단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부천 호텔에서 불이 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8층 객실에서 1층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 2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호텔과 같이 숙박업소에서는 화재 발생 시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강기 사용법만 잘 알아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호 기자가 완강기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의 한 호텔, 8층 객실에서 시뻘건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순식간에 호텔 전체가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나자 투숙객과 직원 등 70여 명이 몸을 피했지만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2명의 투숙객은 1층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자분, 여자분이서 막 감을 질렀어요, 위에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일단 떨어졌는데 에어매트에 안 떨어지고 들어가셨어요. 이처럼 고층 건물에서 탈출을 위해 에어매트로 뛰어내릴 경우 부상이나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완강기 사용이 권유되고 있습니다. 완강기는 3층 이상, 10층 이하 모든 건물 각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완강기는 지지대와 속도 조절기, 안전 보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 함에는 층수가 적혀 있는데 자신이 있는 층과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완강기 함을 열면 고리와 속도 조절기, 안전 보호대와 줄을 감아놓은 릴이 있습니다. 고리를 지지대에 걸고 속도 조절기를 연결한 뒤 잠금 장치를 조여줍니다. 줄이 감겨진 릴은 뛰어내릴 방향으로 던지고 안전 보호대는 겨드랑이 밑에 착용한 뒤 가슴까지 단단히 조여줍니다. 벨트를 착용하실 때 허리에 착용하시고 밖으로 뛰어내리면 내려오는 도중에 벨트가 조여지면서 장기가 손상될 수 있고 또 허리가 꺾여지는 등 이런 외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슴 쪽, 겨드랑이 밑쪽으로 착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건물 2층 높이의 완강기 체험장입니다. 보호대를 직접 차고 제가 직접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벽을 봐야 하고 벨트가 풀리지 않게 손으로 꼭 잡아야 합니다. 발을 뻗어 벽면이나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다음 대피자는 앞서 대피한 사람이 완전히 내려가 안전 보호대를 풀면 출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급박한 상황에 완강기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사용법을 숙지하고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사용하시는 분이 사용법을 충분히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완강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완강기 제품과 또 완강기를 걸어서 내려오는 지지대가 확실하게 이제 안전하게 유지 관리가 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최근엔 완강기보다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승강식 피난기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승강식 피난기는 사람의 몸무게로 내려가는 무동력 방식으로 어린이와 노약자도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부산 전체가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부산에 필요한 인구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 위험 지역 특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해운대구는 올해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신규로 진입하면서 지역 내 충격을 줬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이 밀집한 대표적 부촌인 우동과 중동,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좌동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지역 역시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상황은 해운대구 인구 감소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2012년 인구 42만 8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10년 뒤인 2021년 40만 명 아래로 내려온 이후 올해 38만 448명으로 감소세입니다. 해운대구는 어떤 대안을 내놨을까요?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이색 정책 살펴봤습니다.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의 에이펙 하우스입니다. 지난 5월 의사와 공기업 직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춘 남녀 4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운대에 사는 청춘 남녀 2년을 지자체에서 직접 찾아주기 위해 나선 겁니다. 40명 모집에 무려 147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해운대구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랑데부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색 결혼 장려 프로그램인 해운대 랑데부 행사에 이어 오션뷰 임신부 힐링 체험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 내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구의 이색적인 출산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요즘 MZ 트렌드, 임산부님들의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사진도 찍으시고 이런 그 밝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이런 곳에서 그 소품 같은 걸 만들어 가면서 이날 하루에 그 임신 스트레스나 육아 스트레스를 그 날리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이제 좀 독창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운대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을 지자체에서 직접 빌려 임신부들이 문화체험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해운대구 아가맘센터에 임산부로 등록을 하니까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냥 막혀있는 이런 공간보다 바다도 보이고 좀 밝고 그리고 같은 임산부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산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뿐 아니라 젊은 여성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일하고 거주하고 여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를 지역에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이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에서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부산시는 신설된 인구 정책관실을 중심으로 기존 인구 정책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을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선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도권 중심의 이러한 이제 그 지역 불균형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같은 이러한 이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조금 예산들을 조금 더 많이 줌으로써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는 부산시. 2030 여성들을 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당근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